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강화학습 다시 시작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행설수술 한 게 많아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강화학습이 꼭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런데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목표를 성취하는 거다. 강화학습은 골을 가는 거다. 이런 건데, 이걸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벨리에이티브 피드백이다. 이벨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얘기고, 반대되는 개념이 인스트럭티브하다. 이런 겁니다. 인스트럭티브하다. 이거는 이벨리에이터는 평가하는 거고, 인스트럭티브 하는 건 지시하는 거다. 지시하는 건 뭔가 하면은,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걸 따라가라. MSE라든지,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라가라. 이거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하는 인스트럭티브하다. 그런데 강화학습은 MSC나 크로스 엔트로피와 다르게 어떤 평가에서 네가 움직여보라. 좀 더 나은 행동이 있으면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라. 이런 게 강화학습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강화학습이 MSC나 크로스 엔트로피를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 개념이 이밸류에이터 평가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도 평가원이 있죠. 평가원. 감정원도 있고, 행동이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탐험적이고, 이거 exploitation 활용적이고 이런 얘기인데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루트를 탁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A 루트가 있죠. 또 B 루트가 있죠. B 루트가 있고 또 C 루트가 있습니다. 지금 루트가 8개 개발됐나요? 9개 개발됐나요? 루트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등산하는데 이 경로를 우리가 폴리시라고 그랬다. 폴리시. 근데 한국에 우리 서운산 팀이 새로운 탐험을 싹 이렇게 하다가 A로 가다가 옆으로 삐져나와서 가는 경로. 이게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 근데 이제 다 해놓은 경로를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 이게 익스플로이트란 말이에요. 새로운 경로를 탐험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익스플로레이션 개념이고, 익스플로이테이션 개념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 A에서 어떤 B로 가는데, 여기 딱 정해졌어요. 매일 이렇게 지나면 옆 동네를 구경을 못해요. 여기 가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싹 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싹 오다가 딱 고속도로 타면 싹 웅수가 있거든요. 옆 동네를 구경하려면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돼요. 인생이 너무 탐험만 많이 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행동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익스플로레이션 많이 해야 돼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돼요. 나이 60, 70대 가지고 탐험 막 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 젊었을 때는 익스플로레이션, 탐험을 해서 새로운 길이 있는가, 새로운 루트를 찾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늙으면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탐험하는데도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원래 루트가 있으면 조금 벗어나는 걸 갖다가 이 그리드, 입실론만큼만 변해라. 너무 확 다른 동네로 가보면 이거 재미 적으니까 한번 성공했으면 약간씩 변화주는 거, 약간씩 진동을 주는 거. 이게 입실론 그리드라는 거. 그냥 해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 그리드한 방법으로 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 알아놓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때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션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걸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초기에는 익스플로레이션 많이 주고 말기에는 익스플로이션 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밸류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표에 도달하는데 고을에 도착하는데 요 밸류가 요 지점을 통과해라. 수원을 통과하고 대전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천안을 통과하고 부산을 가서 해운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평가 가치가 뭐 10점, 20점, 30점, 40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도달하는 걸 밸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요걸 갖다가, 책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용어들을 잘 아시나야 돼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밸류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폴리시 그레디언트 하는 방법은, 야, 그걸 하지 말고, 항공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는 지도 보고, 고속도로 보고 딱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을에 도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밸류적으로 가느냐, 폴리시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밸류적으로 가는 것도, 밸류로 가는 정책이 있고, 폴리시로 가는 정책이 있잖아요. 자, 이거 용어가 헷갈리는데, 왜 그러냐면, 밸류 정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밸류 정책으로. 그러면, 밸류 정책으로 갔으면, 밸류 폴리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책으로 갔으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 폴리시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밸류 방법으로 갔다 해가지고 폴리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있는 거예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갔지만 이 방법의 폴리시 그레디언트인 거예요. 그래 처음에 밸류 문제를 푸는데 자꾸 폴리시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 야, 이 사람이 밸류 이야기하다가 왜 폴리시 얘기 왜 해?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였는데 밸류 문제는 폴리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폴리시는 방법론적으로 밸류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목표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뭐 누가 선배 말 따라가느냐, 뭐 밸류 쪽으로 가느냐,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우선 이제 밸류적으로 가는 문제를 해서 여기에서 밸류적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밸류 펑션이 있고 Q 밸류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Q 밸류 펑션. 그렇게 되면 밸류 펑션, Q 밸류 펑션 하면 폴리시 그레디언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밸류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건 폴리시 그레디언트 해석했는데, 요거를 다른 명칭으로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스텝 꼬였어요. 야, 우리 전부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 설명하십니다. 해놓고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밸류는 또 왜 빼먹지? 그래가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길래. R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R을 하는데 왜 저 Q별로 안 써? 하길래. R이니까 욕 하는 거야. 야, 그래, 이 사람이 이상하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름을 특별히 우리는 RL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야, 되게 헷갈립니다. RL 알고리즘. 그래서 스텝 두 번 거였어요. 밸류 펑션에서도 폴리시를 쓰고 있고,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RL 알고리즘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좀 헷갈립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밸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고 이제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가보고 안다는 거예요. 목표를. 히말라야산 꼭대기를 가봐야 뭐 보상값을 이게 마크를 하지. 중간에 눈사태 나가 무너져 버리면 경로가 없잖아요. 밸류를 못 매겨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자라왔으면 젊은이들도 참 여기서 희생됐지만은
가다가 이게 목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벨마니케이션이 뭐냐면 벨마니케이션은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예측을 벨마니케이션이 여기서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프라임으로 여기로 가라. 방정식이 뭐냐? 벨마니케이션을 따라가라. 이런 거예요. 요걸 따라가면 좋겠다. 벨마니케이션. 벨마니케이션 뭐냐? 밸류 문제예요. 밸류 문제. 밸류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행수술하는 거 있지만 이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벨마니케이션 보면은 막 쓰는데 미래에 받을 합이라 그러는데 결국 말하는 뭔가면은 파이, 폴리시 확률, P의 확률이 있고 이 말이 뭔가면은 현재의 보고상과 미래 상태를 가지고 현재의 폴리시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즉 현재의 가치를 벨마니케이션 현재의 가치는 확률 상수로 치고 어떤 A라는 상수 치고 어떤 보상값 R에다가 디스카운트 써가지고 다음 스텝의 가치값.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는 향후의 가치로 표현한다. 현재의 가치를 향후의 가치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엄밀하면 현재의 가치를 향후의 가치 합으로 표현한다. 더 첨가하면 디스카운트해서 표현한다. 간말. 이게 벨마니케이션이에요. 벨마니케이션.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다음 스텝 상태를 갖다가 요 자리의 가치를 다음 상태로 예측하는 거예요. 다음 상태의 가치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경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경로를 따라가면 다음 경로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값은 이 자리의 명당은 서울로 연결되느냐 부산으로 연결되느냐. 서울 근방의 값이 비싸잖아. 향후의 상태를 현재의 가치를 향후의 상태로 예측한다. 이게 벨마니케이션이에요. 벨마니케이션 이런 건데 수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근데 Q밸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밸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밸류 문제를.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가 아닌데, A에서 어떤 상태 B로 움직여 갈 때, 요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스테이트 4, 요거의 가치를 안다면, 네가 요 가치를 따라가면 된다. 이게 이제, 밸류 펑션이란 말이에요. 밸류 펑션인데, 스테이트 1에 와가지고, 얘가 깨구리가 널 뜰지 모르니까,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요 행동, 액션 하는 요거까지 포함해보라 하는 게 Q밸류예요. Q밸류. 자, 둘 다 밸류 문제입니다.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예요. 요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Q밸류 문제예요. Q밸류 문제. 그래서 밸류 펑션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Q밸류로 해주면 더 상세지도예요. 상세지도. 행동을 지시하는 상세지도예요.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을 포함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액션 밸류라고 불러요. 근데 Q는 보면 보통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여기 S하고 A가 이렇게 들어가요. S 상태에서 A를 행동할 때의 폴리시라든가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조건 확률에서. 근데 밸류는 쓰고 S만 딱 있어요. 상태에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액션 밸류 펑션이고 이건 그냥 밸류 펑션이에요. 둘 다 밸류다. 그러니까 폴리시 그랜트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Q 밸류가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근데 밸류로 간다고 하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Q 밸류를 쓰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사람은 밸류 펑션 가지고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 Q 밸류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또 해석했을 것 같아요. 밸류 펑션을 Q 밸류로 바꿀 수 있고, Q 밸류를 밸류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밸류 펑션도 써볼래. 대충. Q 밸류도 써볼래. 두 가지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너는 밸류로 썼어. 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쓸래.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표에 고을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럼 뭐 강릉을 가서 거쳐가든 천안을 거쳐가든 서울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합을 하면은 수원을 거쳐가는 게 빠르죠. 근데 뭐 목표에 도달하는 중에 가서 밸류로 가든 Q 밸류로 가든 폴리시로 가든 목표에 도착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 밸류로 가가지고 막 버벅대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컴퓨터 성능이 나쁘면 알고리즘 좋은 걸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밸류 펑션으로 슈퍼컴 돌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노트북 돌리면 어느 게 좋을지 몰라요. 저 늑대하고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늑대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 이깁니까?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은 놈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표를 행해가는 문제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는 거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고을에 도착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는 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폴리시를 쓸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인을 쓸 수도 있고, 또 VA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왜 공부를 거꾸로 했냐면은, DQN 하다가, SLC 하다가, 월드 모델 하다가, 중간에 잠시 제가 인공지능 기초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개인도 좀 하고, 외부넷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강화학습으로 컴백하니까, 이게 행성수술하고, 퍼즐 맞추기처럼 됐는데,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제쯤에 이제, TRPO 이런 것도 있는데, 강화학습은 처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반딧 문제로 많이 출발하는데, 그러고 막대기 씌우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나가면 TRPO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DQN 잘 아시죠? DQN. DQ 네트워크. DQ 네트워크입니까? DQN. 이게 네이처적 커버스터로 실린 거예요. DQN 가지고 알파고가 나와요. 알파고. 네이처적 커버스터로 나오는데, 이게 Q니까 Q 선생 아닙니까? Q 선생. Q 선생이 지도를 보여준다 하더라고. 누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Q 선생이 Q 탭을 가지고 딱 보여주면 Q 선생 따라 가면 돼요. Q 선생 따라 Q 선생이 요 자리에 가면 요래 행동해, 요 자리에 가면 요래 행동하는 게 Q 탭이에요. Q 탭을 딱 가지고 딱 가면 돼요.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베스트라고 할 수 없잖아요. Q 선생 뒤만 졸졸 따라가면. 그때 한 번씩 역기로 세는 거. 그게 익스플로레이션. 역기로 세갖고, Q 선생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거기 이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원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 선생 따라 졸졸 가면 그 대가가 못 돼요.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선생을 능가해야 되지. 제자 선생 뒷공만을 졸졸 따라가면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 모르게 살짝 빠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늙으면 말 잘 들어야 되고, 젊었을 때는 우왕좌왕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 심리하고 비슷하다. 젊은 사람이 너무 말 잘 들으면 문제 많습니다. 이거 문제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자충문으로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다가 저 처음 할 때 입실론 값을 크게 줘가지고 막 젊었을 때는 막 하다가 스타트 할 때 입실론 값을 크게 주는 거예요. 뭐 거의 0.5 절반 안 듣고 절반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좀 수렴 되면 입실론을 갖다가 뭐 0.1, 0.0 이렇게 줘서 말 잘 듣지. 처음부터 말 잘 들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DQN이 나왔는데 DQN을 선언할 때 뭔가 하면은 밸류 네트워크가 가치 네트워크가 그때 텔레비전 나왔을 때 뭐 가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정책 네트워크를 썼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럴싸해요. 뭐 DQN의 특징이 뭐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DQN의 특징은 가치 네트워크와 뭐 정책 네트워크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야 뭐가 그럴싸해요. 가치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치는 뭐 밸류 문제고 정책도 이 정책이 밸류 폴리시를 썼는지 무슨 연결 썼는지 모르겠어요. 폴리시에 썼는지 폴리시 그레디언트 폴리시를 썼는지 정책도 이 가치는 밸류가 확실한데 이게 DQN인 게 DQN까지 오면 큰 고비를 넘은 거예요. 큰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근데 이 DQN이 보면은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은 한 3분의 1 능선, 3분 능선밖에 못 온 거예요. ACDC 정도 오면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올드 모델에 오면 한 4분의 3 이렇게. 지금 이제 제일 꼭대기에 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인버스 러닝입니다. 인버스 러닝. 인버스 러닝이 같은 비슷한 말이 트랜스퍼 러닝,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인버스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겁니다. 목표는 이거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DQN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만 바둑을 뜨는데 알파고 가지고 바둑 대회를 나갔는데 바둑 대회를 나갔는데 상대는 SLS로 나왔고 나는 DQN으로 나가면 우리가 져요. DQN은 하나의 베이스 캠프 정도고 SLS도 뭐 조금 더 우회는 베이스 캠프고 그래 알고리즘은 최상을 알아야 돼요. 최상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인버스 러닝이 뭔가 말 그대로 역으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에이전트가 지가 막 익스플로레이션도 하고 뭐 행성조사를 해갖고 뭐 의욕곡적 같은 목적에 도달하는데 도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선생님이 딱 나타나가 티처가 나타나가지고 날 따라오라 하는 게 이제 인버스 러닝이에요. 날 따라오라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트랜스퍼링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해라. 뭐, 이렇게 해준 거. 이미테이션, 선생 따라 흉내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구글이 열심히 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을. 내가 그걸 싹 트랜스퍼가 딱 받아오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구글이 바둑 알파고 제로를 잘 또 이미테이션 흉내로 딱 뜨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뉴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같이 있기만 해도 닮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하고 당신하고 둘이 앉아있으면 아무나 해도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파수가 조율이 맞아져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는 반드시 주인하고 많이 닮아요. 주인하고. 또 식구들은 닮아요. 그걸 갖다가 뭐 공부해서 가르치고, 뭐 말로 해서 가르치고, 뭐 한 집에 살면 닮게 돼요. 내가 교감을 하기 때문에. 뭐야. 육감에 있어요. 아니, 빚을 신, 또, 육감에 있어요. 오감 플러스 육감으로 해서 우리는 동화된다, 공조한다, 레조난스가 일어난다. 이게 뇌라는 거예요. 뇌파라는 거예요. 옆으로 좀 세붙는데.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인버스 러닝, 트랜스퍼 러닝, 이미테이션은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분필을 하나 집잖아요. 분필을 집었는데, 내가 명령을 주는데, 야, 팔을 갖다가 좀 들었다가, 뭐 남쪽 방향으로, 뭐 수평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게 무한대의 경우수예요, 이게.
이 무한대의 경우수예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와서 손을 떡 내갖고 딱 분필을 잡으면 원방에 잡잖아요. 한 방에. 근데 볼펜 잡는 이 행동도, 분필 잡는 이 행동도 간단한 행동이지만 명령을 주면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로 갔다가 막 익스프레션, 허공을 헤매고 막 무한대의 경우수예요. 무한대의 경우수. 바둑은 19에 19 하지만 이건 이거 분필 잡는 건 무한대의 경우수예요. 픽셀 수가 뭐 한 만 발 만 되면은 이거 뭐 무한대의 경우수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와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쉽잖아요. 금방 배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뭐냐? 네가 익스프레션 이 거리들을 약간씩 변형을 줘봐라. 좋은 게 있겠는가? 선생님 따라하면 최적 방법을 못 찾아요. 익스프레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초반에는 티칭 하는 대로 가다가 나중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좀 첨가해서 자기 개성을 첨가해서 이렇게 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러닝, 트랜스퍼링, 이미테이션 러닝 이게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학습이 가는 길은 DQN을 지나서 A3C를 지나서 월드 모델을 지나서 월드 모델에 VA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강화학습이 뭐냐면 에이전트가 엔바이러먼트하고 뭐 이렇게 뭐 상호작용 하는데 엔바이러먼트가 S라는 정보를 주면은 에이전트 액션 A를 하고 A1하고 보상 R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하면 엔바이러먼트가 뭐냐면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풍경 같은 거, 이미지. 이미지니까 엔바이러먼트가 이미지를 에이전트한테 넘기죠, 이미지한테. 엔바이러먼트가 받으니까 이미지를 넘기면 뭐냐? CNN을 넘겨줘야지, CNN을. 이미지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런데 월드 모델에서는 이 이미지를 VAE로 버러리하게 대충 너무 상세하게 넘겨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시행착오인데 뭐 대충 넘겨주자. 속도도 빨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월드 모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환경이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나오면 이 목소리를 에이전트한테 넘겨줘야 돼요. 목소리를. 내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야? 웨이브넷을 태야 돼요. 혹은 타코트론을 태야 돼요. 그러니까 강학습하는 사람은 개는 알아야 되고 VA 알아야 되고 뭐 타코트론 알아야 되고 어땠으나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 환경이 주는 목소리를 줄지 이미지를 줄지 뭘 줄지 모르니까 그게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뭐 옆으로 잠깐 세면 그래 강학습이 제가 퍼즐 맞추기다 평생 수술한다 뭐 이런 얘기요. 옆으로 잠깐 세면 강학습 교재는 이게 셔튼 교재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책 정말 잘 됐어요. 개념적으로 잘 됐어요. 인트로덕션이지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본 책이 이 강학습 책이에요. 이 강학습 첫 페이지 출발한 건데 이 책이 참 짧고 간단하고 좋아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뭔가 하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딱 예제를 내더라고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로스 펑션은 뭐 마이너스 로그에 뭐 파이에 어드밴티지 A라 첫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야, 그래가 이 폴리시가 나오고 어드밴티지가 나오고 해서 뭐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 게요. 근데 좀 뭐 기본 입문하신 분은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좋고 특히 이 책이 장점이 뭐냐면 해석을 아주 말끔하게 잘했다. 어느 분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아주 말끔하게 잘했다. 두 번 볼 책이고. 이 책은 아직 번역판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번역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스트럭티브하게 딱 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책 강사가 지대했지만 하여튼 여러 책을 봐야 되고 동영상도 여러 개 봐야 되고 막 자충우돌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이것도 보다 저것도 보다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학습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드 액션에서 뭐 입실론 그리드와의 차이 장단점은 뭐냐? 뭐 처음부터 뭐 그리드라는 거는 이제 왔던 길만 계속 가는 거니까
좀 벗어나는 행동들. 이거 비율을 몇 프로 할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걸 Q밸류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알고리즘을 잘라. 이런 얘기 있고. 이제 또 보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MDP의 그 기본 게 뭡니까? 연속적이다. 시퀀셜하다. 그러고 그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근본 과정이거든요. 근본 과정이고, 그러고 보상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상을 여기서 MDP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MDP 아닙니까? environment가 있으면, 상태를 주고 행동을 하고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은. 보상을 줘야 걔한테 먹이를 줘야 훈련시키는데, 보상을 줘야, 결국은 뭐냐,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 에이전트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 문제인데. 그런데 인생살이가 보상만으로 살 수 있냐? 이 문제에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뭉크의 절규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천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천억을 누가 천억 주고 사는지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경매 붙이니까 보상값이 다 다른 거예요. 또 모나리자 그림보다 우리 애가 그린 그림이 나한테 더 가치가 있다. 보상이 다른 거예요. 보상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다. 네가 정확하게 보상을 줄 수 있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상을 정확하게 주느냐. 회사 직원을 고용했는데 월급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 보상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받은 사람 적다. 주려는 사람 많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강화학습이 상당히 현실하고 이게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 하고 싶고. 근데 보상값이 스테이셔너리 일정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잔업 1시간 하면은 15,000원 딱딱 나눠주는데 이럴 때는 이 보상값이 2만 원으로 바뀌어요. 넌 스테이셔너리 보상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상값이. 헷갈렸잖아요. 이런 거. 그 보상값이 이게 편차가 베리언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상값이. 어떤 액션을 갖다가 1, 2, 3, 4 하면 보상이 일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포를 가지고 이런 원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보상값이 이렇게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2번 보상값 하면은 전반적으로 보상값이 이런 거예요. 또 3번 액션을 취하면은 이런 보상값을 주는 거예요. 보상의 밸런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약간 좀 세면 강학습은 철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DQ만 가지고 주구장창 문제를 푸는 거, 그것도 공부는 많이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N인 DQ를 풀어서 난 다른 방법으로 풀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올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되잖아요. 문제도 모르고 암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DQ를 쓸지, S를 쓸지,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를 잘 보고 방법이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폴리시, 오폴리시인데, 저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는데, 얘가 환경가 있으면 이 받은 보상들을 메모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래가 많이 가고 난 뒤에, 한 100스택 가고 난 뒤에, 그동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꺼내보는 게 오폴리시고, 순간순간마다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게 온폴리시 같아요. 이건 제가 공부를 깊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DQM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막 하고 난 뒤에 메모리에 다 기억시켜 놔가지고, 이 메모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좋은 걸 발췌해서 내가 행동을 삼겠다. 이런 거거든요. DQM이. 이건 이제 오폴리시 개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모델하고 모델 프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에이전트가 있고, 엔바이런트가 있으면,
이 environment가 이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y-equal 뭐 ax-제곱 플러스 bx라든지 수식으로 뭐 모델링이 되면 골치 아프게 할 거 뭐 있나? 뭐 수학품화 되는 거니까. 왜 그러면 모델링 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자율주행 뭐 옆에 뭐 고양이 지나가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무지하게 복잡하니까 요 도로의 길은 뭐 사인함수로 되어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돼서 모델링을 딱 하면 잘 쉽게 풀리는 거예요. 모델 풀이에서 지금 발전했지만은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모델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거는 뭐냐면 아까 있는 그레디언트 폴리시, RA 폴리시. 이거는 행동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지 밸류가 있냐 없냐 의문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행수술을 했지만은 이제 오늘 밸류 문제에서 밸류는 델만 이퀘이션으로 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Q 밸류가 있다는 거예요. Q 밸류가. 그 밸류 어떻게 정하느냐? 이 그리드 월드에서 이 목표점이 여기면 여기가 1이면 처음엔 제로로 다 밸류 값 모르니까 제로로 다 세팅했다가 한번 이래 와 보니까 요 자리 역산해 보니까 이게 뭐 0.9더라. 또 이 해보니까 0.8이더라. 뭐 이런 게 밸류를 정하거든요. 요거 한번 첫 번째 K 이퀄 1일 때 한 번 돌았을 때 두 번 돌았을 때 값이 0.9가 아니고 0.93이더라. 막 돌아가 수렴하면은 정지되는 거. 그러면 자리값이 0.3 밸류가 0.4 뭐 0.7 그러면 높은 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한다. 이게 밸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걸 갖다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는 경우수가 얼마나 많아요. 일로도 가보고 랜덤하게 막 오만 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뭔지 모르죠. 그리드하게 또 입실론 그리드하게 막 이렇게 왔어요. 요 자리에 얼마 해서 무슨 수학적으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수렴하겠나 하는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래 푸는 것 갖다가 어떤 자리 매김하는 거, 그리드에다 가치를 매기는 거, 자리에다 가치를 매기는 거. 여기 자리가 뭐 명당 자리가 0.3점, 여기 0.4점, 0.7점. 이 가치 자리를 밸류 가치냐, Q 밸류 가치는 뭐 그 풀기 나름이지만 자리 매기는 거. 이게 이제 밸류 문제다.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초보적이다, 아니면 원시적이다, 정통적이다, 초보적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잘 찾으려고 이 목적지에서 무한대로 막 돈이니까 클래식하다, 바닐라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밸류 문제 플러스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제 합쳐서 네가 풀어볼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밸류 문제가, 목적지 근방에 오면은 밸류 문제가 강력해요. 그런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씩 폴리시로 오다가 요 근처 오면은 전통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쓰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아폴로가 달나라 갔을 때, 요즘 아폴로 달나라 여행이 허구라는 얘기인데, 허구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제 기억에 달나라를 가는 방법이, 달에 가는 도착하는 방법이 9가지인가 있다 그래요. 9가지가. 달에 도착 방법이. 지구가 이래 있고, 달에 도는데, 이걸 따라가는 방법이, 이게 로켓트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 달이 움직이잖아요. 막 목적지를 따라가려면 9가지 방법을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망원경 보고 찾아가는 방법. 자기장 보고 찾아가는 방법.
또 뭐 태양의 위치를 첨예해서가 뭐 열추적 장치, 아니 하여튼 이거 차이가 9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9가지 방법이 다 맞아야 이 우주선이 항로를 잡아간대요. 9가지 중에도 한 가지도 안 맞으면 얘가 다시 이제 나사 본부로 연락해가지고 방향 계산하라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폴리시 그레이드 방법, 밸류 그레이드 방법, 큐 밸류 방법, DQ 방법, AC 방법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밸류 문제와 큐브 밸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행사수술 할 때 MDP는 뭐 이해했을 것 같고 큐브 밸류는 좀 더 진보된 밸류 문제, 액션을 가지고 행동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확률을 이제 밸류 펑션은 벨마니케이션은 보이는 이제 파이가 이게 있는데 A에서 뭐 S로 가는 모르겠어요. 뭐 P에서 뭐 또 이건 또 이래 가지고 S에서 S 스타로 가는 게 S에서 A가 가는 게 그래서 뭐 갈로 치고 뭐 보상값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벨마니케이션이에요. 이거 다 확률값인데 이 확률값은 앞에 확률값을 모르면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가보고 막 랜덤하게 가보고 네가 확률을 역산해 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확률을 역산해 준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거니까 다음 스텝을 예측하니까 나중에 뭐 베이지안식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강학습이다. 오늘도 행사수술 했습니다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다른 유튜브 또 동영상 책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